반갑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비로소 삶의 참된 결을 읽어내기 시작한 여러분, 그리고 이 채널을 찾아주신 소중한 인연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풍수와 운명, 그리고 인간의 삶이 어떻게 공간과 어우러지는지를 연구하며 수많은 분의 인생사를 함께해온 풍수학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 가구를 어디에 두라는 식의 가벼운 인테리어 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근간이자 노년의 평안을 결정짓는 집이라는 그릇에 관한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큰 돈을 들여 집을 예쁘게 고쳤고 남들이 좋다는 유행하는 가구와 조명을 다 들여놓았는데 이상하게 그 집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잠자리가 뒤숭숭하며 가족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저 기분 탓이겠지라며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넘게 현장을 누비며 목격한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분 탓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심코 따라 했던 그 유행이 여러분 집안의 생기를 깎아먹고 운의 흐름을 뒤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 어디에서도 쉽게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인테리어 업자들은 결코 말해주지 않는, 아니 어쩌면 그들도 모르는 풍수의 무서운 비밀입니다. 우리 집에는 절대 하지 않는 것들, 풍수사인 제가 제 가족의 안녕을 위해 금기시하는 그 비밀스러운 인테리어의 실체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더 이상 공간 때문에 복을발로 차버리는 일이 없도록 돕고자 하는 저의 진심 어린 고해성사이자 조언입니다. 30분 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유행이라는 이름의 덫, 풍수사가 경고하는 첫 번째 실수. 요즘 잡지나 인터넷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멋진 집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도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제야 오롯이 나만의 공간을 꾸며보겠다며 리모델링에 큰 돈을 투자하시곤 하죠.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링팬입니다. 요즘 거실이나 안방 천장에 커다란 날개가 돌아가는 실링팬 정말 많이들 하시죠? 이국적인 분위기도 나고 공기 순환에도 좋다고 하니 100이면 100 다들 설치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풍수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특히 안방, 즉 우리가 잠을 자며 하루의 기운을 회복하는 그 성스러운 공간의 천장에 실링팬을 다는 것은 마치 잠자는 사자의 머리 위에서 칼날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압박감과 살기사치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천장에서 거대한 날개가 휙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의식은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운이 응집되어야 할 머리 위 백회열 의공기를 강제로 흩어버리니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하고 무거운 조명은 거실의 기운을 억누릅니다. 집은 사람을 품어주는 따뜻한 품이어야지 사람을 압도하는 전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행은 계절처럼 지나가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느끼는 편안함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유행을 따르느라 여러분의 숙면과 안녕을 담보 잡히지 마십시오. 공간의 관상, 가상학과 상식의 원리, 사람에게 얼굴의 생김새를 보는 관상이 있듯 집에도 가상자상이 있습니다. 이를 다루는 학문을 가상학이라고 하죠. 옛 조상들은 집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았습니다. 천장은 하늘을 상징하고 바닥은 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즘 리모델링을 하면서 천장의 구조물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소위 노출 콘크리트니 뭐니 해서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천장에 불필요한 빗물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하기도 하죠. 여러분, 거울을 보았는데 얼굴에 갑자기 혹이 툭 튀어나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보기 싫은 것은 둘째치고 마음이 몹시 불편하겠지요. 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장은 반듯하고 깨끗해야 기운이 고르게 퍼집니다. 의도적으로 천장을 뒤틀거나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은 그 공간의 기운을 뒤틀리게 만듭니다. 기가 꺾인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성격이 예민해지고 기운이 쇠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기운이 밖으로 발산되기보다 안으로 수렴되어야 하는데 천장의 기운이 어지러우면 마음의 평정을 찾기가 무척 힘들어집니다. 현관의 비밀,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켜라.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중문이 없는 현관입니다. 요즘 개방감을 위해서 혹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현관 중문을 생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중문 대신 모기장이나 얇은 커튼을 달면 안 되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건 아닙니까? 100만 원 들여야 할 일을 아끼겠다고 20만 원짜리 임시 방편을 찾다 보면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만족감은 바닥을 칩니다. 집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문이 없다는 것은 입술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차가운 기운, 소음, 그리고 밖에서 묻어온 온갖 잡다한 기운, 외기 필터링 없이 거실로 곧장 들이닥칩니다. 풍수적으로 중문은 내기 내키를 보호하고 외기 와키를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관 바로 맞은편에 자녀의 방이 있거나 침실이 있다면 중문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자녀 교육비 몇 달치를 아껴서라도 중문을 설치하십시오. 그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집중력, 나아가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소음이 차단되어야 집안의 적막함과 평화가 깃듭니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지혜가 싹 트는 법입니다. 차가운 바닥의 저주, 포세린 타일의 함정,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닥재입니다. 요즘 대리석 느낌이 나는 포세린 타일을 집안 전체에 깔아버리는 것이 유행입니다. 보기에는 정말 고급스럽고 호텔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지인들에게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타일은 본래 음이니의 성질을 가진 차가운 물질입니다.
우리 몸,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바닥을 통해 들어오는 지기디키의 따뜻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딱딱하고 차가운 타일로 덮여 있으면 집안의 온기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현실적으로는 냉난방비가 더 많이 들고 무릎 관절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그 딱딱함이 치명적입니다. 만약 이미 타일을 깔으셨다면 반드시 따뜻한 색감의 러그나 매트를 활용하십시오.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야 합니다. 집은 발이 닿는 곳부터 따뜻해야 마음도 훈훈해지는 법입니다. 반면 요즘 유행 중에 제가 적극 추천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벽면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라운딩 시공입니다. 건축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직선보다 곡선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는 풍수에서 각살격살이라 하여 기운을 상하게 한다고 봅니다.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천장에 실링팬 달 돈을 아껴서 벽면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그 부드러움이 여러분의 성품을 유하게 만들고 가족 간의 다툼을 줄여줄 것입니다. 부부의 진정한 의미와 공간의 크기.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풍수고 뭐고 적용할 게 없어요 라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강남 수십억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나 풍수가 필요하지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이라며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자산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는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자산가 중에는 수백억대 아파트에 살면서도 세금 걱정, 대출 이자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가족 간의 유산 싸움으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공간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단 한 칸의 방이라도 정갈하게 닦고 기운의 흐름을 바르게 잡는다면 그곳이 바로 천하명당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풍수는 부자를 위한 학문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갈구하는 모든 일을 위한 지혜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닫는 공간의 철학 퍼스널 리플렉션. 살다 보니 결국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화려한 장식,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싼 가구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이란 결국 내 영혼이 잠시 머물다 가는 둥지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 둥지가 너무 화려할 필요도 너무 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잘 통하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며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정갈함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내 마음의 평안이고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온기입니다. 풍수 공부를 10년 넘게 해왔지만 최고의 풍수는 결국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더군요.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거칠면 복은 달아납니다. 반대로 척박한 땅이라도 그 안에서 감사하며 덕을 쌓고 살면 그곳이 바로 복지가 됩니다. 부처님 말씀에 마음이 곧 부처라 하셨습니다. 저는 감히 마음이 곧 집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무심코 놓아둔 물건 하나, 욕심으로 채워넣은 가구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입니다. 덜어내는 것이 곧 얻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화려함보다는 단순함으로, 복잡함보다는 고요함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에 늘 평화와 복운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놓치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 바로 우리 발이 닿는 바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요즘 인테리어 잡지나 화려한 모델하우스를 보면 바닥 전체를 매끄럽고 하얀 포슬린 타일로 깔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리석처럼 고급스러워 보이고 집이 넓어 보인다는 이유로 많은 분이 선호하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풍수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포슬린 타일은 그 성질이 매우 차갑고 단단합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에게 차갑다는 기운은 그리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바닥은 지기디치, 즉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 너무 차갑고 딱딱하면 집안에 온기운기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그 서늘한 기운이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방해하고 심리적으로도 집을 안식처가 아닌 차가운 전시장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 타일을 깔고 사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여름엔 시원해서 좋지만 겨울엔 난방비가 감당이 안 된다고들 하십니다.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기 때문이지요. 특히 무릎이나 관절이 약해지는 우리 나이대에는 그 딱딱함이 몸에 고스란히 전달되어 피로감을 더합니다. 만약 이미 이런 시공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뜯어낼 수는 없겠지요. 그럴 때는 나무의 기운이나 천의 기운을 더해줘야 합니다. 포근한 러그나 카펫을 깔아보세요. 차가운 기운을 눌러주고 온기를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살기삭기가 중화되고 복이 머무는 따뜻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요즘 인테리어 추세 중에서 참으로 반갑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벽면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라운딩 공법입니다. 풍수에서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벽도살비 더 쌀이라 하여 마치 칼날처럼 사람을 공격하는 기운으로 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늘 불안하고 다치기 쉽지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보다는 곡선이 각진 것보다는 둥근 것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건축 심리학에서도 인간은 곡선을 볼 때 뇌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내고 부드러운 곡선을 집안에 들여보십시오. 그 곡선을 따라 집안의 기운이 물 흐르듯 유연하게 흐르게 됩니다. 비싼 가구를 들여놓는 것보다 이렇게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풍수 인테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질문들에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집은 거실이라고 할 만한 공간도 없는 아주 좁은 곳인데 이런 곳에도 풍수가 통하나요? 라고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참 먹먹해집니다.
아마도 삶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우셨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풍수는 평수빈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운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큰 집에 살면서 그 넓은 공간을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과 막대한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으로는 대출 이자와 세금 걱정에 기가 다 꺾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무엇일까요? 저는 자기 삶에 만족하고 내가 머무는 이 작은 공간을 지극정성으로 아끼며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좁은 원룸이라도 창가에 햇살 한 줌을 귀하게 여기고 먼지 하나 없이 정갈하게 닦아낸다면 그곳은 이미 천하제일의 명당입니다. 좁은 집일수록 기운이 응축되기 쉽습니다. 그 응축된 기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할 공부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작은 방은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보물상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주시는 질문이 방 구조상 침대머리를 서쪽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서쪽은 죽은 사람의 방향이라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풍수 원칙에 동쪽은 생기상키, 서쪽은 사기스키라는 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 각자에게 맞는 기운의 방향도 다 다릅니다. 원칙상 서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잤을 때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하다면 그분에게는 그곳이 바로 명당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론에 얽매여 억지로 방향을 바꿨다가 오히려 잠을 설치고 컨디션이 망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운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풍수의 핵심은 조화와 균형입니다. 만약 서쪽 방향이 정찜찜하시다면 친구의 색상을 따뜻한 노란색이나 베이지색 계열로 바꾸어 보십시오. 서쪽의 금긴 기운을 토토의 기운으로 보완해주는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곳이 내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 공간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든든한 요새가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충만함을 쫓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다시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자신의 삶의 풍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아래 댓글창에 안내된 곳을 통해 연락 주시면 제가 1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다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지금보다 더 평온하고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그 길에 저의 작은 지혜가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맑은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스크립트 컴플리티드.